2023년 7월 3일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대상은 파이브가이즈를 한국에 들여온 장본인 하나갤러리아의 김동선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김동선 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빠른데 경영진이 보냈으려나? 발신지가 김동선 대표 본인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저희 채널 킬링바이어스의 영상을 봤다는 말과 마지막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동선 대표가 우리 채널에 응답한 걸 보면 컨텐츠를 보는 안목이 뛰어난 건 확실합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총 3번 파이브가이즈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줄 서는 일에 정말 취약합니다. 롯데월드의 자유이용권을 끊고 들어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다시 나온 적이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등판해 주셨으니 성의를 보이는 게 예의에 맞겠죠. 처음 2번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약 실패 후 되돌아왔고요. 삼고초려 끝에 마지막 3번째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실패를 통해 배운 확실하게 예약하는 법도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파이브가이즈를 확실히 예약하는 방법. 두 번째, 사람들은 모르는 가성비 추천 메뉴. 그리고 세 번째, 김동선 대표와의 질의응답. 자, 그럼 일단 예약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예약은 아침 6시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매장 앞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점심시간인 12시쯤 드시길 원한다면 평일이면 오전 8시, 주말이면 오전 7시에는 가야 가능합니다. 오픈 시간이 오전 11시던데요. 맞습니다. 매장 오픈은 오전 11시지만 예약은 6시부터 받습니다. 오전 6시가 되면 매장 앞에 예약이 가능한 태블릿이 나옵니다. 평일에는 강남역 주변 직장인분들이 출근길에 예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첫날 평일이니 괜찮겠지 하고 오후 1시에 갔다가 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요일 오전 11시 20분에 갔는데요. 역시 마감이었습니다. 오전 예약이 마감돼도 저녁에 다시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시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마감된 것으로 공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한 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7시 40분에 갔습니다. 대기번호가 몇이었을까요? 158번. 그리고 매장에 들어가서 식사한 시간이 1시입니다. 회전율을 계산하면 1시간에 80팀이 회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약 후 뭘 하며 기다릴 것인가? 저는 이날 거의 20년 만에 PC방을 갔습니다.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PC방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그 디아블로 1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이건 뭐 천리안 때나 배틀넷이나 오래 걸리는 건 똑같네요. 전 3시간가량 노션으로 신나게 글을 쓰고 위에 1층 스타벅스에서 1시간 독서를 했습니다. 자, 1시가 되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렇게 알림이 울리면 매장 앞에서 대기했다가 들어갑니다. 대기 시간은 10분 이내로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자, 짧게 정리하면 12시에 먹고 싶다면 평일은 오전 8시, 주말은 오전 7시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테이블링 예약을 할 때 인원수를 꼭 맞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인원이 와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버거 메뉴를 설명하겠습니다. 버거 외에도 핫도그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메인인 버거만 다루겠습니다. 버거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햄버거와 리틀 햄버거. 이 파이브가이즈가 다른 점은 기본이 패티 2장입니다. 리틀을 시켜야 1장이 들어있습니다. 주문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원하는 패티 수에 따라 기본 혹은 리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치즈와 베이컨 유무에 따라 이 넷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핑을 정합니다. 토핑은 무료입니다. 자, 여기 15개의 토핑이 있는데요. 위에 검정색 글씨의 올드웨이가 가장 대중적인 토핑입니다. 저는 이날 3개의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리틀 햄버거에 올드웨이, 할라피뇨와 바비큐 소스 추가, 그리고 베이컨 치즈버거에 올드웨이, 할라피뇨에 생양파, 스테이크 소스 추가, 그리고 나머진 베이컨 치즈버거에 에브리띵. 자, 맛은 어땠을까요? 제 원픽은 리틀 햄버거입니다. 지금부턴 제 주관적인 평가가 쏟아집니다. 참고하시도록 평소 제 취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을 때
식감과 풍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기 때문에 적당한 간에 부드럽지만 쫄깃한 식감, 그리고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햄버거 브랜드로 따지면 간이 세고 강렬한 슈퍼두퍼는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쉑버거가 제 취향입니다. 오늘도 간식을 시켰는데요. 고소하게 버터향이 나는 번, 그리고 적당히 부드럽지만 씹히는 느낌이 있는 패티, 그리고 모나지 않은 간에 이 깔끔한 맛이 좋습니다. 먹는 양은 웨이트나 테니스 단식을 한 날에는 쉑버거 2개, 평소에는 1개를 먹습니다. 감튀와 음료는 잘 먹지 않고요. 매장에 있는 애매한 사이즈의 종이컵에 물을 마십니다. 자, 음식평입니다. 먼저 아쉬웠던 건 베이컨 치즈 버거였습니다. 저는 이 댐댐댐을 외칠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베이컨과 더블 패티의 풍부함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쁜 날이라 제가 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패티가 조금 드라이해서 2장을 한 번에 먹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동선 대표가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의 원픽은 리틀 햄버거였습니다. 빵과 패티의 균형, 무엇보다 할라피뇨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카이의 불꽃놀이처럼 씹을 때마다 맛의 사다리가 펼쳐진다고 할까요? 치즈랑 베이컨의 부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오바마가 할라피뇨를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미국스러운 향인데 그게 햄버거의 수준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훌륭합니다. 제가 당일 아침 밥집을 찾다가 순댓국집에 갔는데요. 기본 순댓국이 12,000원입니다. 순댓국이 12,000원이니 물가를 고려하면 9,900원의 지금 수준의 햄버거는 확실히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티가 보완된다고 하니 베이컨 치즈버거 후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코 베이컨 쉐이크, 제가 평소에 잘 먹지 않아서 그런지 저한테는 많이 달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튀김, 이게 진짜 좋은 감자를 썼구나. 감자가 훌륭합니다. 전 케이준이 아닌 파이브가이즈 스타일을 먹었습니다. 감자에서 땅의 힘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좋은 감자 특유의 풍미가 있습니다. 가볍지 않고 깊이 있게 고소한 맛, 씹을 때도 감자결이 촘촘한데 그렇다고 뻑뻑하지도 않습니다. 감자튀김은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전 그 남은 걸 집에 갖고 왔는데요. 이게 또 식으니까 그만한 맛은 나지 않습니다. 싸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드실만한 양만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파이브가이즈, 확실히 유명한 이유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런 글로벌 브랜드를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턴 김동선 대표와 나눴던 질문 중 크게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할 수 있는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왜 파이브가이즈였나요? 그 시작은 대학생 때였다고 합니다. 김동선 대표는 다트머스 대학에 다녔습니다. 이 대학은 뉴햄프셔 주에 있는데요. 학교 인근에서 파이브가이즈를 먹고 반했다고 합니다. 그는 파이브가이즈의 맛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재료에서 나오는 완성도 높은 맛. 그는 다른 브랜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첫 사업은 파이브가이즈여야 했다고 합니다. 파이브가이즈와 계약을 원하는 다른 경쟁사는 없었을까요? 국내에 다른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너가 직접 미국과 유럽 본사를 찾아간 건 김동선 대표가 유일했습니다. 그래도 국내 대기업이니 계약이 좀 수월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2년 동안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매번 김동선 대표가 직접 PT를 했고 파이브가이즈의 창업주가 이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창업주를 어떻게 설득했나요? 기억에 남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업주가 왜 파이브가이즈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맛있는 햄버거이기 때문이다 고 답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답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전해져 설득된 것 같습니다. 계약 중 가장 치열했던 과정은 감자 재배라고 합니다. 감자 재배 후 테스트를 봤는데 품질 이하일 경우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2년 내내 감자가 테스트에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현지화가 허락된 메뉴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양냉면에 타바스코를 넣어 팔면 의미가 없듯이 미국 그대로의 것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본사 교육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모든 조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요리사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합니다. 모두에게 장인 정신을 가르치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선 대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물었습니다. 버거는 베이컨 치즈버거에 올더웨이, 마요네즈 빼고 할라피뇨 추가. 이 구성을 가장 즐겨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브가이즈는 고기 간이 약하기 때문에 꼭 소스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팁을 줬습니다. 자, 오늘은 2가지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사업을 고르는 법.
파이브가이즈의 시작은 확실한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동선 대표는 그렇게 수많은 브랜드 중 어떻게 성공할 곳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감자를 통과시키기 위해 2년을 재배한다. 이게 말이 2년이지 감자 농사를 위해 군대를 다녀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2년을 견딘다는 게 돈만 있다고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김동선 대표가 사업주의자 충성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창업주인 자신이 핵심 고객인 사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파이브가이즈의 미래. 제가 두 번째로 웨이팅을 실패한 날 옆에 있는 슈퍼두퍼를 가봤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슈퍼두퍼도 오픈할 때는 관심이 컸습니다. 지금은 주춤하고 있죠. 자, 파이브가이즈가 지금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만 먹을 수 있던 음식이 들어왔고 경험해보고 싶은 소비자들이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미국 여행을 가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작으니까요. 이제 파이브가이즈는 일반 소비재로 전환될 겁니다. 쉑쉑과 슈퍼두퍼랑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파이브가이즈에 갔던 소비자들은 재구매로 이어질까요? 전 여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추후에 김동선 대표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입니다. 요즘 한참 바쁘실 텐데 정말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깊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댓글과 시청으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There once was a ship that put to sea, and the name of that ship was the Billy O.T. The winds blew harder, bow dip down, blow me bully boys blow. Soon may the weath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onguing is done, we'll take our leave and go. She had not been 2 weeks from shore